자,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장,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휴일 대통령의 정리명권 파동에 대한 입장, 여러 가지 발언들, 아직까지 그 발언의 여진들이 남아있는데요. 저는 사실 어제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인데,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든 걸 바쳐서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또 귀에 좀 쏙 들어왔거든요. 며칠 전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 끝나는 날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랄까, 대통령의 어떤 사생관 같은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 박사님? 아니, 이 박사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전 철학적이지 못하니까 네.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은 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살기 때문에 네. 그 하루하루가 정말 그 꿈 같은 날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루가 덤 같고 네. 그러니까 주어진 날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겠다. 그게 네. 우리 부모한테 보답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동안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그 트라우마 속에서 생긴 자신의 그 인생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선 전에 어느 프로에 나와서 네. 나는 이제 덤으로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관련한 그때 영상을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도 이렇게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는 저는 이제 퇴원한 후에 이제 앞으로 내 삶은 덤이다 이거는. 이 상처가 이제 영원히 안 없어지죠. 네. 근데 그래도 나중에 한줌 흙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것도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정치하면서 꼭 이루고 싶었던 그 꿈, 이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한테 다 바치고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또 그런 용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예.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네. 지금 저 옆에 있는 자상, 커터칼 테러 당했을 때 자상, 그 부분도 한줌 흙으로 들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전에 말씀을 하신 건데. 자상을 네. 당하셨으니까 또 여러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선비사자 앞에 여사라는 표현을 중국에서는 많이 써요. 여성 선비다. 여사. 네. 히스토리 사자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선비죠. 섹슈얼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네, 선비다. 네. 선비에 관한 이제 동양의 전례 아주 유명한 책이 책은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유몽용이라는 책이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저거는 유불도 삼교를 합이라는 거예요. 네. 유가, 불가, 도가. 네. 여기서 그러니까 특히 불가하고 도가 이제 가깝습니다 하면 초월 세계죠. 네. 이거를 갖다가 출세라고 합니다. 네. 입세,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 출세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네, 원래는. 그렇죠. 출세한다, 잘 나간다, 이게 아니고,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세속적인 권력, 가치, 또 세 가지 욕망 아닙니까? 명예욕, 권력욕, 또 하나는 뭐예요? 색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는 거야. 여성도 색욕이 있을 겁니다. 잘생긴 남자 보면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안 하셨잖아요. 색욕이 없는 거야. 그렇지가. 통상적인. 또 권력욕은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걸 다 버리면 이제 그럼 산속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분은 권력욕만큼 있어. 근데 그 권력욕이 범무들의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말이야. one of them 이 국회 수많은 이런 그 의원들의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그들은 자기 개인을 위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개인의 권력 휘두를 이건데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민족과 역사로 해서 그 아버님하고 똑같아요. 조갑재 기자가 썼잖아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 드라이브 걸 때 욕먹게 돼 있어. 민주 반민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욕을 해라 말이야. 나는 이거 반드시 척결을 안 하겠다. 그리고 계속 들어가신 이후에 박근혜 정부 뜬 이후에 무슨 사건 국정원 사건 2년 오늘 지금 이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2년 계속 7인의 사건
뭐 3인방 사건 난리야. 네, 근데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 이거 척결하고 가갔다. 요번에는 말이에요. 저 어저께 봤는데 네.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긍정평가를 하시는. 그렇죠. 네. 저는 국민한 사람으로서 진짜 객관적으로 보는데, 네. 더 이상의 의문이 없다. 3인방은 없다. 실세 없다. 진돗개밖에 없다. 나 이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차장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한참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네. 이 진행 중인 수사, 그러니까 결론을 내지 않은 수사에 대해서 이런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찌라시에 찌라시라는 표현을 불과하다. 썼죠.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검찰의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권 내에서는 여당 지도부기 때문에 네. 여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네. 강력한 어떤 그립을 잡기 위한 거다. 여러 가지 네. 포석이 있었을 거다. 아. 하지만 네. 이제 그 검찰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뭘 하더라도 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검찰을 불신하게 되는 것 아니냐. 네. 굉장히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어쨌든 이제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의 그 심리를 한번 제가 좀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과거 영상도 찾아보고 지금 이런 대화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뭐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사를 초월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걸 보면서요. 네. 일종의 그 위기 대응,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그 전에 있었던 뭐 휴전선은요, 대전은요, 그런 거를 네. 떠나서 일반적으로, 위기 대응 팀이 취약하다. 위기 대응 팀이 취약하다. 네. 있는지 모르겠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네. 이번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봤을 때도 위기 대응을 너무 못하고 있다. 네. 위기 대응 팀이 있는가, 네. 또는 위기 대응 조직이 있는가. 네. 저는 그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하고자 하는 일에 네. 말하자면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위기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복지 예산, 노인 연금 네. 문제 그런 거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놓고 위기 대응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네. 네. 자, 조 차장, 이 네. 3인방에 대해서는 15년간 우직하게 일한 직원일 뿐이다. 일개 비서관이다. 권력자가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무한 신뢰를 보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신뢰를 보내놔야 잘못이 없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예, 퇴진을 시키더라도 명분이 쓰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 쓰겠다는 건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계속 쓰겠다 이런 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 그 문건에서 촉발된 논란 중에 하나가 네. 이 3인방, 네.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네. 뒤에 비선 세력과 손을 잡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우직하게 일해왔을 뿐 직원일 뿐이고 권력 네. 실세 아니다.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면 부인한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 가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도 그동안은 그 잘못이 없다라도 일단 여론이 네. 그 불리하게 돌아가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3인방이 비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여당에서도 있었거든요. 이 점을 착안해서 여당 지도부에게도 네. 나는 이런 생각이니까 이 문제에 네.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그런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라. 네. 저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 그 말에 아주 감동을 먹었는데 네. 대통령이 3인방 웃기지 마라. 진돗개밖에 없고 만약 있다면 내 심부름꾼이다. 네. 옛날 표현으로 치면은 마당새다. 춘향전 판소리나 봤어요? 경판본 소설에
방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도령하고. 예. 그 똑똑한 것도 있어요. 방자가 이렇게 가는데 행일, 인발, 우계봉.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네. 그거 시간에. 네. 또 한 번 뒤집어 본다고 해서 또, 그 똑똑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자라고 해서 다 그냥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고 네. 한 번 더 훑어보시죠.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도령도 놀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충성도 있어야 되고 이건 네. 기본이니까 뭐 네. 실장이든 총리든 충성은 기본.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자 경우는요. 네. 이런 재치도 있어야 되고 주인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네. 빨리빨리 이거 신발도 좀 갖다 줘야 되고 가방도 갖다 줘야 되고 이걸 잘해야 돼요. 아무나 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실세가 없다라는 거는 실세가 있다라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허술하다는 게 얘기가 되잖아요. 김기춘이도 뭐 문고리 3인방이든 근데 이게 아니다. 이 사람은 내 그냥 방자다 이 얘기 하신 거거든. 전 그 얘기 아주 그냥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대통령은 분명히 15년 동안 내가 비서관으로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던 그러니까 그냥 직원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행랑채에 있는 예. 그 마당새다 이렇게 딱 일종의 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박 대통령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아니 그니까 이도령하고 제일 가까운 머슴론이라고 사람이 아까 지금 누구예요? 마당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자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서로 아니, 인식이 방자는 방자지 영리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저는 DJ 정권 네. 그 옛날에 동교동 비서들과 그 후에 청와대 그 보좌관들과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나오셔서 동교동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태평화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동교동에서 이호 여사 보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옳아요. 우리 신 교수 말씀이. 자기 보좌관이에요. 일생을 같이 네. 동고동락하는 보좌관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권력 남용을 했다? 그 전에,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YS의 장흥루 씨인데. 네. 그거는 그 사람 돈을 먹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권력 남용을 했다? 어차피 거기는 문고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력 남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전화하는데 전화 끊어버리고 하는 거 다 허구당해 심부름시켜서. 그러니까 그거를 권력 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보내겠다는 거는 바깥에서 야당이나 여당이 한번 힘을 써서 대통령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흔들기로 보신다 이거죠. 이런 논란. 저는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되기 전에도 필요했고 대통령 중에 필요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이 권력 남은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거기 그렇죠.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DJ 경우에는 제일 그분이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최재성 의원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 최재성 의원은 이제 보좌관에서 국회의원까지 거기 약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제 뭐 유진용 전 장관이라든지 뭐 조응천 비서관이 뭐 대통령 공격한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이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 내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용 장관의 경우는 또, 케이스하고 좀 달려가야 돼. 동아일보에 보면, 장관 끝나기 전에는 무슨 정윤회 사건이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윤 제대로 썩질 말라고. 정윤이도 지금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0년 전에 2년 끊어진 사람이다. 연락도 없다. 정윤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유진용 이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지난번 얘기했죠. 저랑 입학 동기라고 7호학번.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몰랐지. 학교도 좋은 데 나왔더라고요. 근데 근데 유 장관 경우는 행시 붙어가지고 문공부에 30년 있었는데 당시에 거가 인기 없는 부서예요. 잠깐 뭐 재경부로 가지고 왜 걸리가. 근데 가만히 있어. 제 말씀 나. 관피아야 전형이야 이 사람은. 거기 청와대 발표 보니까는 관피아 쓰러라 말이야. 체육계 비리, 태권도 사범, 아버지 죽고 난리가 났으니까 엄청나잖아요. 마사에 태권도, 빙상 안 걸리는 거 없어. 근데 이게 지가 안 하고 지가 거기서 아버지라고 박수 쳤다는 건 인기는 지가 다 하고 헤딩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책임 다 떠넘겨. 사인한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잠깐만. 그래서 지금 3인방이 좀 문제가 됐던 거는요. 이제 그 문건에도 나오지만 또 조응천 전 비서관의 인터뷰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전혀 인연이 없었고 또 네. 이재만 비서관 등과도 교류가 없었다. 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그 인터뷰를 보면 네. 이재만 비서관이 내게 와서 왜 정윤회 씨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이걸로 비춰봤을 때는 이 정윤회 씨라는 그림자 실세로 지목받는 사람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연락이 되고 있었던 어떤 정황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3인방과 이 그림자 실세로 지목되는 정윤회 씨와의 모종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그 다양하게 어떤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조응천 전 비서관의 인터뷰를 보면 설득력 있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런 부분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되는 거죠. 아니, 거기에 저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분명하게 해둘 게 있는데요. 조응천 비서관이 민정 아닙니까? 네. 그 민정이라면 적어도 누가 실세라는 건 알아야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윤회가 실세라면은 네. 적어도 전화번호 왔을 때 이거 정윤회라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이 조응천 비서관하고 네. 통화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이재만 씨한테 이전 부탁을 비서관을 해서 거쳐서. 했다. 네. 이랬다라는 거는 벌써 실세가 아니니까. 실세가 아니고 네. 정말 그림자도 못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시사 겁니다. 저널이 악의 보도 뒤에 추적해서 했다라니까 네. 본인은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대통령 말 안 듣고 누구 말 듣습니까? 어저께 답 다 나왔어요. 끝난 거야. 조응천 씨 말에 대통령 말을 조응천 씨 말에 믿어야지 이제- 누구 말을 믿어? 네. 대통령이 무슨 아니라고 가이드라인이야? 그랬죠. 가이드라인 네.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대통령은 아니다. 정보를 많은 데서 받지 않습니까? 이건 네. 아니라는 게 이미 확신이 드신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모릅니다. 제가 기자 생활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정현 의원 얘기로 한번 제가 넘어가볼게요. 그 문건에 이정현 전 수석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건 6월 교체된 게, 축출된 거다, 이런 취지로 좀 돼 있어요. 그 문건 내용만 보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조차장 저거는? 네. 이정현 당시 수석이 저때 물러난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가 있었죠. 6.4 지방선거 이튿날 돌연사표를 제출하면서 네. 이 청와대 파워게임에서 정말 밀린 것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정현 수석이 지금은 전남에서 새누리당의 깃발을 가지고 당선이 됐고 최고위원도 됐으니까 네. 어떤 자리매김을 제대로 했습니다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 동작도 안 되고 새누리당에서는 어디도 안 되고 네.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좀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문건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뭔가 또 이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정치권의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만약에 찌라시는 어느 언론에서는 예견록이라 그랬던가 하여간 그렇게 제목도 달았던데. 그런데요. 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니죠. 좀, 이게요. 절대로요. 어떤 거든지 아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거기다 적당히 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네. 세월호 침몰한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팩트에다가 다른 소설을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도 침몰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소설을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60% 사실이라고 그랬는데 99% 사실이라도 1%가 사실이 아니 가장 중요한 1%가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조응천 씨가 60% 이상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국민들 저거 다 사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 여론조사에서 다수결이 60%와 뭐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네. 거기서 99%가 사실이고, 1%가 픽션이면 그건 픽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조응천 씨 얘기한 거는, 네. 그런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예요. 조응천 씨가 이러한 건 사실이고, 이 부분은 픽션이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네. 60% 이상 사실이다. 그건 말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병법에 많이 나온 얘기지 말이에요. 이게 반관계. 네. 예, 예. 그러니까 막아두었을 때 말이죠. 네, 네. 그때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폴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30%. 네, 네. 크게는 지금 말씀하셔서 99% 사실. 딱 1% 핵심적인 거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돌리는 겁니다. 그 네, 방법이고 네, 네. 조홍천 씨 같은 경우는요. 아까 그 유진룡 장관랑 같이 해서 최고위 저거고 핵심 부서 저건데 인간적인 저거로도 문제가 있고 유진룡 전 장관 네. 그 사람은 저 박지원 장관 시절에 공보관으로 발탁된 사람입니다. 링케지 배우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아니 뭐 그 경력까지 지금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유진용 전 장관이 국회 답변하고 그 이후에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보여준 태도 답변은 조금 달랐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과거 국회 답변 영상 준비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가지고 다시 빙 돌아왔습니다. 예. 해임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장관님 의중은 아니다. 더 위에서 떨어진다. 그 더 위가 어딥니까? 청와대인가요? 그것도 본인이 아무튼 좀 그럼 그만하십시오. 예. 네. 본인이 좀 이렇게만 했는데, 예, 일단 뭐 청와대의 문제는 조금 답변을 좀 회피한 걸로 좀 보여지죠? 네.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진용 전 장관이 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등을 돌린 데 대해서 네. 이게 배신이냐, 소신이냐 이런 얘기도 많고 네. 또 이렇게까지 가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만 네. 유진용 전 장관의 그 소신 발언으로 되려면 장관 때 좀 분명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아, 자, 그런데 지금 정윤회 문건의 최초 제보자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네.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네. 네. 아마 그 박관천 경정, 네. 그러니까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이제 경찰의 경정이었는데 네.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가 돼서 이명박 정권 때 그 총리실의 공직기강 윤리지원관실에 파견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 이 공직자를 그 평가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박 씨와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졌다. 이런 네. 얘기가 지금 여의도에 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뭐 이제 실명을 밝혀도 된다고 좀 하는데요. 박동열 전 지방국세청장이 최초 일단 제보자인데 아마 검찰은 박동열 전 청장을 검찰에 불러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또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디서 또 들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이 문건이 대체 그 문건에 나오는 내용의 진앙지를 캐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다양한 인물들을 아마 조사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그 박동열 전 청장은 나도 그냥 들은 얘기지 확인은 안 됐다. 이런 문제야.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찌라시 중에서도 찌라시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가지고 지금 나라가 혼동스러워 죽겠어 아주. 말을 좀 아니, 존댓말 좀 해주세요. 아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건 찌라시다. 대통령 말 안 듣고 누구 말 듣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은 믿고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거 안 믿고 그러면 그거 뭡니까? 예. 대통령의 온갖 정보 다 최고의 정보 책임자인데. 예. 오늘 또 좀 재밌는 얘기가 어제 보도에 나왔는데 어제쯤 모임 자리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각하를 3번을 외쳤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좀 나중에 좀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각하라는 표현을 잘 썼는데 요즘은 잘 각하라는 표현 안 쓰지 않습니까? 각하라는 표현은 사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쓰질 않았습니다. 네. 권위적이다. 네. 이런 비판과 함께 그 뒤부터는 대통령님 네. 이렇게 호칭을 해봤는데요.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 그 오찬장에서 3번이나 각하라는 표현을 써서 야 이거는 너무 과잉충성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낮춘 거죠. 각하는 원래 네. 대령급 장수 중에도 완스타 투스타급에 쓰는 게 각하예요. 원래는 그러면 위로 더 가면 하파라는 표현을 써요. 총리한테는 하파라. 더 올라가면 전하, 더 올라가면 폐하 이런 적이 있는데 각하는 급이 낮은 호칭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님 하면은 선생님도 님이고 아주머님도 님이고 아저씨님도 님인데 대통령님은요. 아니 교황할 때 일단 성하, 예하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대종정 예하, 네. 무슨 교황, 성하. 아니 그 대통령한테 그런
호칭을 왜 안 씁니까? 급도 높은 것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한파 밑에 있는데. 표현 우리 저 박사님은 그때부터 대통령님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님으로 쓰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권위주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대통령님, 각하냐, 대통령님이면 충분하다. 그거는 DJ가 나를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대통령님이라고 불러라. 대통령 하면 또 좀 그거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전통인데 이완구 의원이 좀 그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에 익숙지 않은 말이 들리니까 좀 그러니까 존경의 뜻을 표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오늘 서른 의원이 또 설화에 휘말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싱크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이번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 안 좋은 결과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참 안 좋은 결과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게 이 루즈 캐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배에서 돛담배에서 대포가 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때려부시고 돌아다니거든요. 네. 폭풍할 때. 말하자면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말해서 얻어질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뭐 대통령 뭐 연애 또 최근에 또 무슨 얘기해서 그러고 좀 국회의원으로서 그 품격이 떨어지는 말이다 이렇게 좀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감옥소도 갔다 오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여기 한번 불러서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